안녕하세요. 알맹이 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번에 영상 좀 많이 올라가죠.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주말에 영상 좀 많이 올려주고, 책을 만드는 작업도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 초반부 지나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근데 업데이트 될 거라서 그거 만드는 부분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 선생님 시간이죠. 주말에 계속 영상 올리고 학생들 질문 받아주고 그런 시간 많이 가질 거예요. 자, 요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다른 데서 긁어온 문제인데 굉장히 난이도 높죠. 합성함수 치고는 변곡점도 많고 이런 걸 이제 변하는 거 변곡점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패턴 변하는 걸. 근데 변곡점의 위치가 많고 그래프의 모양이 크게 바뀔수록 좀 어렵습니다. 특히 조금 더 어려우려면 지금 얘는 이렇게 4,4까지의 정사각형 그리드 모양 형태로 둘이 딱 맞게 돼 있죠. 근데 항상 이렇게 되란 법은 없어요. 이제 그거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대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앞부분만 맛배기로 좀 보여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이거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워요. 앞에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 기존에 하던 대로 접근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함수를 집합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그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변수가 좀 많으니까 좀 길다랗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합성함수인데 G부터 먼저 넣어서 그 다음에 F로 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G부터 먼저 넣어야 되는데, 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G를 넣을 때 보면 0에서부터 1까지도 변하고요. 1에서 2까지 변하고 2에서 3, 3에서 4까지도 변하고 있어요. 아이쿠야, 이걸 어떻게 다 해야 되냐면 당연히 0에서부터 1까지, 그리고 또 1에서부터 2까지, 2에서부터 3까지, 3에서부터 4까지도 가야 돼요. 이거 사이즈는 지금 조금 어긋나긴 했는데,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빡세게 조건이 많이 주어지면 당연히 좀 크게 써주는 게 좋기는 해요. 이렇게. 자,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응되는 y값의 변화만 fgx에서 바로 읽으면 되는 거죠. 자, 0에서 출발해서 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랬다가 2로 줄고요. 2로 줄은 애가 그대로 2까지 가고, 그 다음엔 얘가 4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인 걸 보니까 지금 이걸 이제 fx로 가져가야 되는데요. 이걸 f로 가져가야 되는데 f의 모양을 잘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0에서부터 3까지 갖고 있어요. 잠깐만. 얘가 0에서부터 3까지면 요만큼만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0에서부터 3까지면 지금 모양이 변하는 것이 보이죠. 근데 fx를 기준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쌤이 강조하냐면, 왜 fx 기준으로 변한다는 말을 하느냐면, 그래프는 최종적으로는 gx의 x좌표 그리고 fx의 y좌표의 관계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간 단계에서 변하는 비율을 gx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fx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지. fx의 기준으로 바라보던 이 녀석을 gx의 기준으로 스코프로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스코프를 바꾼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보면 양파 껍질 이렇게 해가지고 벗겨내서 식물 세포 본다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배율 바꿔가면서 봤었을 거예요. 배율을 바꾸면 물체의 크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하지만 그 물체의 실물의 크기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약간 배율 느낌이에요. 내가 입력으로 최종적으로 넣을 그래프의 거리는 0부터 1까지 1 크기밖에 안 변했는데 중간에 y에서 들어간 건 0부터 3까지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점을 찍을 때 잘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이 y를 x축 기준으로 해가지고 0부터 3까지 간 그래프 그린다 그러면 이 모양 그대로 그리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요. 지금 gx의 x축 기준 값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0부터 1까지 크기 변화만 바라보고 0부터 3까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0부터 1까지 반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f 기준에선 x가 0에서부터 3까지 바뀝니다. 근데 g 기준에서는 이게 0부터 1까지 밖에 안 바뀐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이 f의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4에서 출발했다가 0으로 떨어졌다가 그게 2에서 그런 거죠. 그랬다가 3까지 왔어요. 자, 그러니까 우선은 f 기준으로 값을 설정해 주는 게 속이 편해요. 신상이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안 그러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f를 기준으로 일단 자를 건데 0부터 3까지인데
2까지만 와가지고 잘랐죠. 그러니까 0부터 3까지의 거리 중에서 0부터 두 칸만큼만 가서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반영을 해서 약간 3에 가까운 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갖고 얘는 4에서부터 일단 0까지 떨어졌다가 3에 가까운 지점에 와서야 1로 올라왔어 라고 입력을 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 놓고 코멘트를 다는데 이게 F 기준에서는 2였다. 요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F의 Y 값이 0에서 3까지 변할 때 4에서 0으로 내려왔어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진 거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F 기준인 거잖아. 근데 우리가 결국에 G의 X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F의 기준에서는 0부터 3까지 가지만 G의 기준에서는 0부터 1까지밖에 안 갔죠. 그렇다면 그래프의 Y좌표의 모양은 분명 4에서 0까지 바뀝니다. 근데 그 거리가 0에서부터 3까지의 3칸 거리 중에서 2칸 갈 때 그런 일이 발생됐어요. 근데 이걸 0부터 1까지로 비율을 줄이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거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300원 하는 우리나라에서 300원 하는 껌이 저기 다른 나라에서 100원 한대요. 그러면은 몇 분의 몇으로 줄은 거예요? 비율 값이 3분의 1로 줄은 거지. 그렇지만 그 껌의 값어치가 바뀐 건 아니죠. 환율이 달라서 그런 것인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가 0에서부터 3까지의 거리가 3분의 2만큼만 갔으니까 이 3기준, 이 전체 3기준 3분의 2만큼만 내분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3분의 2만큼만 와줘야 돼요. 근데 전체 대상의 거리 기준이 1 기준이란 말이지. 그래서 1 곱하기 3분의 1을 해서 여기 그 최종적인 이쪽에서 와서 봤을 때는 이 G 역할하는 데지. 아, 이거 확대가 잘 안 되네요. 확실히 이미 커서 그래. 이미 좀 확대가 돼 있는 거라서. 자, 여기 기준에서는 이 0과 1 기준에서는 3분의 2 지점에서 지금 Z값이 4에서 0으로 내려왔다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F를 기준으로 0에서부터 3까지 바뀔 때 2칸 갔잖아요. 근데 그게 0부터 1까지면 한 칸 갈 때마다 이 Y 기준의 입장에서는 한 칸씩 내려간 걸로 되는데 X축 기준에서는 한 칸씩 내려갔다는 게 X축에서는 0부터 1까지 3칸 이동했다 그러면 한 칸의 값어치가 얼마가 되죠? 3분의 1이 되죠. 근데 그거 2번 갔으니까 3분의 2라고요. 요거 이해되셔야 돼요. 요거 지금 쌤이 일부러 지금 여러가지 상황들을 예시로 들면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면 이게 이해가 안 돼버리면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영영 안 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여러 번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처음에 바로 와닿기는 어렵습니다. 그거 좀 어렵긴 해요. 그런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거야. 물론 대수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에서 2까지 가는 거 보여요? 요번에는 3에서 2까지 가고 있죠. X축에서. 그러면 3에서 2까지면 여기까지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다시 0으로 내려와요. 그랬다가 요번에는 2에서 2로 갔는데 변화가 없죠? 그럼 그대로 두면 돼요. 자, 그랬다가 2에서 4로 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2에서 4로 갔는데 여기 기준에서 보면 지금 3에서 4까지의 거리가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쪽은 거리가 2니까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비율을 따지면 반만큼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2, 3, 4였다면 여기서 3의 위치였다면 여기서는 3의 위치가 아니라 3과 4 사이의 절반 위치인 3과 4 사이의 절반 위치면 어디예요? 2분의 6이 3이고 2분의 8이 4가 되니까 2분의 7 위치였겠죠. 요거 이해되죠? 그렇게 가서 얘가 0에서부터 2까지 바뀌는 거야.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2에서 4까지 가는데 지금 1지점이 가는 거는 반쪽 잘라서 간다고요. 왜냐면은 얘가 지금 2에서 4까지 가는데 2칸 가는데 얘도 2칸 갔지만 여기서는 한 칸만 갔으니까 쭉 얼어든다고요. 그걸 의미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7은 의미가 없구나. 미안. 꺾이지 않았죠? 네, 쌤이 순간 착각했어. 쏘리.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자,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이제 순서상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항상 여긴 지금 5개의 순서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0에서부터 출발해서 좀 보니까 0,4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중간에 3분의 2가 되는 지점에서 한번 꺾였죠. 그래서 3분의 2, 0에 내려왔고, 그런 다음에 1,1에 갔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2,0에 한 번 갔고요. 그죠? 여기 2,0이죠. 지금 이게 2,0이고 3,0이니까 바뀌는 게 없어요. y값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4,2로 갔어요. 와, 이렇게 많은 점을 다 찍어야 돼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점을 하나하나 찍어야 되는데, 자, 좌표를 잘 찍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여러 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쌤이 울프람 알파 쓰라 그랬었지. 지오지브라도 괜찮긴 한데 울프람 알파가 확실히 수식 넣어주고 풀라고 하면은 바로 잘 해줘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만 잘 넣어주면 되거든. 여기 있는 그 글대로 넣으면 해석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 뭐 그 서브스크립션 된 AI를 써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AI가 워낙 이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의 장벽을 시간의 효율로 완전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빨리 적응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잘 해주세요. 자, 0,4 위치에서 일단 시작을 했고 3분의 2니까 한 여기쯤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얘가 꾹 하고 추락을 합니다. 그랬다가 3분의 2,0 찍고 1,1 찍었고요. 그 다음에 2,0 찍었고 3,0 찍었다가 4,2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넓이를 지금 구하라고 했거든요. 여기서는.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결국에 조선생 도형이 넓이인 거니까 여기서 요 전체 요 큰 거 하나, 이 안에 작은 거 하나, 다음 단계 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큰 거 하나, 요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답을 구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밑변의 길이가 3분의 2죠. 0부터 3분의 2까지 변했으니까 거기에 4를 곱하고 2분의 1을 해주죠. 그래서 3분의 4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쉬운 것부터 먼저 하죠. 얘는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밑변 높이가 1이니까 그냥 2분의 1 나옵니다. 그 다음 요 작은 놈은 어떻게 되죠? 얘는 밑변의 길이가 1부터 3분의 2까지 밖에 안 되니까 3분의 1이고 높이가 1이고 2분의 1이 들어가요. 그럼 이제 6분의 1이겠네요. 아이쿠야. 자, 근데 마지막 여기는 3에서 4만큼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2니까 그냥 넓이가 1일 거예요. 자, 다 더해보면 이거 큰 거 두 개 더하면 2분의 3 나오고 2분의 3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6분의 1인 걸 알 수 있겠네요. 6분의 지금 통분을 해보면 3, 3은 9, 4, 2, 8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 6, 3, 18, 6분의 18이니까 답이 3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조금 어려운 형태의 문제인 건데 그렇다고 해서 죽도록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간고사 때 하고는 또 조금 다른 느낌인데 기말고사 때는 함수를 얼마나 많이 다뤄봤느냐. 그러니까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그냥 간단하게 추계방정식 위치 구하고 그리고 뭐 평행이동 대충 할 줄 알고 이 정도를 넘어서서요.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대수적으로 수식도 그려보고 그 수식으로 대수적으로 푼 방정식에 의한 이차함수꼴을 그래프로도 그려보고 이런 걸 많이 해봤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중학교 내신 대비해서 많이 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선행으로 어차피 이차함수가 나온다 라는 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걸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애들이 이제 블랙라벨이나 아니면 일품 이런 걸 많이 풀어보고 올라오는 거죠. 근데 사실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함수 자체가 재밌으면 그 많이 그려보게 되거든요. 이 함수를 많이 그려본 친구들한테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물론 선생님도 되게 학창시절 때 함수를 많이 그렸었고 실제로 너무 재밌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취미화 되기 시작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시험이 다 그렇지만 내신 대비라는 게 내가 좋아서 하면은 누가 이길 수가 있냐고요.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비록 내신이 고통스럽고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하기 싫은데 공부를 하는 것이지만 뭐 선생님의 수업이 좋고 이 영상을 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해주셔야죠. 뭐 그것밖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조언을 주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연습 많이 해보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